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제16대 원장으로 취임한 충북연구원 김영배 원장님을 모시고 충북의 연구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충북의 도민들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난 4월 1일부로 16대 충북연구원장에 취임한 전 청주대 교수 김영배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충북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충북연구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 4월 1일 취임하셨죠. 네. 16대 원장으로 이제 취임하셨는데요. 네. 충북연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 특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충북연구원이 어떤 기관인지 좀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KDI가 있다면 충북의 KDI다. 그래서 충북의 싱크탱크다. 네. 이제 싱크탱크라고 하면 충북 발전의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과 또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모든 정책 연구를 여기서 한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정책 연구를 해서 개발한 것들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뒤에서 정책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도뿐만 아니라 각 11개 시군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정책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도 그리고 11개 시군의 중장기 계획 등등을 개발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또 현안들의 지금 현재의 과제들 그런 것들도 이제 조사도 하고 또 정책 개발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또한 우리 충북의 장기 발전 계획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또 각 지역에 있는 연구원들과 또 KDI를 포함해서 그리고 전 세계의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 개발을 하고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우리 도민들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듯이 앞으로 우리 도민들과의 어떤 스킨십을 더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도민께 홍보도 강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동안 열심히 해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연구원이 지금 현재 4개 연구부로 나누어져서 전 분야의 영역들을 커버하고 있는데요. 이제 경제미래연구부 그리고 지역공간부 문화산업연구부 그리고 사회정책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안전망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연구부가 있고 또 연구원 내에 7개 특별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원은 한 50여 명 정도 되고요. 이 7개 조직까지 해서 이제 40여 명에서 총 한 90여 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충북학연구소도 있고 또 정책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충북 지역발전연구 이건 특히 균형발전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교육센터도 있고요.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특히 요즘 최근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재난안전연구센터도 있는데 또한 특히 공공투자분석센터가 있는데요. 충청북도와 그리고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을 여기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 가능한지 타당한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평가하고 심의해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북연구원에서 지금 다 기능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충북의 싱크탱크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연구원이 지난 90년이네요. 전국 최초로 설립된 지방정책연구기관입니다. 올해로 설립 35주년이 됐습니다. 35주년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참 의미가 큽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KDI 다음으로 이제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이제 90년도면 지방화 시대가 열리던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충청북도의 도민들께서 우리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야겠다 해가지고 민간과 또 도와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출자를 해서 이 출연기관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 충남, 대구, 경북, 광주 등등 해서 지방 연구원들이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 출발할 때는 충북경제연구소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KDI처럼 충북개발연구원 그렇게 명칭 변경을 했다가 너무 개발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발전연구원으로 명칭 개정했다가 최근에는 종합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충북연구원으로 발전자도 빼고 충북연구원으로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께서 충북개발연구원 뭐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충북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의 로드맵들을 만드는 연구기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제 연구 성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간 한 3천여 건의 정책 개발을 했고요. 예. 이제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오창산단, 그리고 오송산단, 그리고 오송역 유치, 네. 그리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더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하고 세종시 연계 발전 방안 그런 것들을 이제 논리를 개발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혁신도시, 그래서 진천 음성을 중심으로 혁신도시까지 그림을 그렸고 또한 요즘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청주공항 활성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미래 먹거리가 될 우리 방사강 가속기 유치까지 그런 부분들을 다 뒤에서 논리 개발과 또 세부 정책 개발들을 충북연구원이 뒷받침을 하면서 도정에 반영되어지고 또 도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의 충북의 모습 그리고 또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그리고 또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우리 충북 발전의 네. 그 충북연구원의 역할, 네. 성장하는 데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설립 35주년을 이제 맞으면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행사나 정책 네. 포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행사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격변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도 지금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가 있다면 우리 연구원도 조직도 좀 뭔가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부적인 혁신 방안을 좀 상반기에는 좀 모색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 지역과 함께하는 충북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도정과 도의회와 또 시군 단위와 또 시민사회와 어떻게 특히 또 언론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 방안을 좀 도출해 내려고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지금 5월 15일이 설립일이지만 대선 기간 중이라서 네. 상반기에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하반기에 좀 성과 확산 포럼이라든가 그리고 미래비전 선포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가지면서 우리가 충북연구원이 그간 우리 도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또 우리 도민들께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알리는 그런 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충북 현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 확대와 거점 공항 육성, 네. 그리고 이제 청주공항 활성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전용 활주로 이 문제도 같이 포함이 돼 있겠죠. 결과적으로 청주공항 활성화는 충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우리 연구원의 계획이 좀 있는지요? 네, 이제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해왔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민간 전용 활주로를 건설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또한 지금 또 네. 100만인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북연구원도 같이 동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 충청권 이제 행정 수도가 앞으로 조성이 좀 발빠르게 될 것이라고 분위기상 그렇게 가고 있고요. 네. 또 국회도 그렇고 글쎄요, 대통령 집무실이 될지 나중에 대통령실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행정 중심 도시가 될 거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충북과 대전, 충남이 충청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수도권이 있다라면 수도권과 함께 우리 행정 수도의 기능들을 충분히 해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중부 내륙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부 내륙 연계 특별법도 제정되어져 있고, 그것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비전과 어떤 청사진을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개정법도 내용들이 더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합계획을 충북연구원이 세웠었고요. 네. 앞으로도 좀 더 세부적인 종합계획들을 수정하면서 그것을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또 최근에 충청광역연합까지 출범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또 대전과 충남이 통합을 먼저 하겠다라는 그런 것까지 주도권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청권 시대가 열린다라면 충북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그럴 텐데 그 중에 충청권의 관문, 국제 관문은 청주공항이 돼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내 관문은 오송역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교통 요충지를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 극대화해서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용 활주로가 건설이 되더라도 그냥 단순히 활주로만 확대되어졌다고 해서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배후 도시는 어떤 컨텐츠와 어떤 것들이 들어와야 될지 하고, 그리고 오송역과 청주 공항과 사이에는 어떻게 그 연계 기능들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리고 청주시와의 연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분명한 것은 이제 앞으로 교통과 철도를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10분에서 15분 내에 그렇죠. 청주시와 연계하는 부분하고 오송하고 연계를 시켜놔야만 그것은, 그래서 오송도 국제도시가 되고 청주도 국제도시의 기능을 하려면 청주공항의 역할이 아주 크다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제 청주공항을 또 활성화하긴 하는데, 이제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 마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전제하에, 건설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항공사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전략 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외, 아시아도 그렇고 국제 도시들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어떤 노선을, 항로를 개척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이제 민간뿐만 아니라 물류 유통의 중심지가, 중부의 중심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산업을 분석해서 그 연계 지역들을 만들어내고, 또한 항공사들과 함께 분석과 또 민간과 물류,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연구를 통해서 미래의 항로들을 미리미리 개척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분석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충북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충북의 도정의 기본 계획에는 아주 중요한 과제들이 가끔은 충북 전문가가 아닌 공개 입찰, 뭐 당연히 그래요. 이제 그렇지만 전혀 좀 수준도 되지 않고 인력도 되지 않는 그런 타 지역에서 용역을 수행해서 그냥 캐비넷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충북이 도약해야 되고, 그리고 전환기에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시기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 행정과 또 시군 단위와 연계해가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래서 지역 전문가들이 연구를 수행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그림과 또한 마스터 플랜들을 함께 조율해가면서 균형 발전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연구가 되어져야만 청주공항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우리 원장님 말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공감을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오송이 또 이제 바이오, 철도, 행정 기능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오송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북의 차세대 미래 먹거리, 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뭐 경제 가능성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도시 개발이나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오송의 경쟁력을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도 산적한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이 출발한 지 벌써 20여 년이 되어졌고 이제 지금쯤이면 자리가 잡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좀 오스코도 들어와서 앞으로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또 가보면 아직 횡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당연히 그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또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충북의 전략산업, 3대 전략산업이라고 한다면 BBC,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3개 전략산업 중에 뭐 잘 알고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그래도 우리 지역을 먹거리로서 맏형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2차 전지 또한 뭐 지금 미국의 통상 정책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어느 시기에 가면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이오는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출발은 했지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지금의 AI 시대가 시작되어졌고 그러면 AI 기술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지금의 바이오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R&D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제 우리 오송만 그렇게 할 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경쟁을 할 거고 전 세계가 같이 경쟁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AI 전문가들이 또 전문가와 또 미래 인재들이 육성되어지고 있는가 들여다봤을 때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특단의 조치로 엄청난 R&D 투자와 또 인재 육성과 유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제 우선은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세부적인 것은 바이오는 분야가 워낙 수십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각 영역에서의 그건 기업 단위에서 해주실 부분이고 또한 맞춤형 지원들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또한 그 속에서 충북경제자유교육청과 함께 이제 앞으로 미래의 오송의 밑그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와 이제 정부의 지원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대선 구도 속에서 이제 지금 수년간 우리 오송 바이오 특구 뭐 클러스터 조성 이제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대선 공약의 충북이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청주공항과 함께 또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이것은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총력을 다해서 해야 될 부분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창업 생태계입니다. 오송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바이오 및 AI를 접목한 AI와 바이오 창업 생태계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방사광 가속기가 2029년 또 30년 건립이 되어져서 이제 재기능을 하게 된다라면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의 먹거리가 될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돼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와 연계되어져서 오송과 또 오창을 연계해서 관련 산업들과 기업들 그리고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 앞으로 카이스트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 대학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형 연구 개발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진다라면 그리고 우리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저출산 문제 또 우리 뭐 대한민국 그렇죠. 전체적인 뭐 문제고요. 예. 충북 역시 그래도 어쨌든 전국에서 출산 문제가 많이 그래도 변화가 있는 그렇죠. 지역이라 그래도 최근에는 좀 고무적인데 여전히 좀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청년 유출 역시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뭐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청년의 그 창업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북이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 위한 정책 연구 방향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뉴스에도 나왔겠지만 충청북도가 출산율 증대를 위해서 이제 그 동안에는 출산 지원금들을 드리고 했지만 이번에는 결혼 비용 지원까지. 최근에 우리 연구원에도 좀 결혼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2주 전인가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다녀오셔서 인사를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결혼지원금 받으셨냐? 우리 충북에는 또 청주에는 없는데요. 그런 말씀을 얼마 전에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왜 지원금이 우리 지역에는 없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지역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출산율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지 청주에도 충북에도 별로 결혼지원금을 별로 지금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래도 이번에 누가 제안을 하셨는지 이제 결혼 비용 지원 금이 또 앞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행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청주와 그리고 뭐 우리 진천, 음성도 그렇고 인구가 조금 늘고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최소한 마이너스는 아니다. 다른 지역보다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보다 지방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하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 소멸뿐만 아니라 인구 절벽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건데 상대적으로 좋아 국내에서 그래서 제대로 지원 정책들이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선거 때만 되면 청년들의 의견 수렴해서 뭐뭐뭐 하겠다고 해놓고 선거가 지나고 나면 특히 대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을 청년 맞춤형 정책을 어떻게 그리고 또 지역 맞춤형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그래서 우리 연구원은 저는 앞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충청북도의 지원 정책 11개 시군 지원 정책들을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서요. 사각지대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놓고 청년들과 같이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 정책을 위한 자문이라든가 연구에 참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도나 시 단위의 시군 단위의 청년정책위원회 등등 해서 그런 기능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1년에 한 2번, 한 번 뭐 그렇게 좀 회의를 거쳐서 형식적으로 되어진다라면 이것이 정책 반영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이 우리 지역과 함께하는 충북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먼저 청년들의 좀 거버넌스형 좀 정책
글쎄요 포럼을 만들든지 그런 어떤 형식으로든 그것 또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제 그렇게 가야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청년들이 유출을 막고 또한 특히 우리 여성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지역의 충북뿐만 아니라 우리 청주 가장 그래도 충북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청주마저도 분위기가 정체되어 있다. 우리 지역 출신마저도 그렇고 또 청주 충북 지역에 와서 또 외부 지역에서 온 대학생들도 여기서 학위를 받고 뭐 분위기가 좋으면 충북에 또 청주에 정착할 텐데 다 떠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신들까지도 또 우수한 인재들은 거의 떠나는 형국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이 안에서 점점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 비전을 찾지 못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충북연구원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비전을 드려야겠다. 청년들에게 비전을 드릴 때 또 당연히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고령 노인분들을 위한 정책들도 같이 마련해야지고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문화, 예술 모든 것들이 다만 기반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약하다고 그래서 투자를 너무 후순위로 밀어놓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청년들을 위한 그리고 청년 세대들이 또 출산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료비 후불제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도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일하는 바퍼 등등 네. 이제 그 아이디어 그 자체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상생 모델이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모든 도민께 해당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청년 세대들이 마음 놓고 충북에서 자기들의 꿈을 펼칠 수 있고 그렇다면 일자리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창업이라든지 지금 소상공인들 상당히 어려우시고 또 공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 공간들을 누가 채울 것인가? 이제 1세대, 2세대들이 이제 물러나시는 세대입니다.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소상공인들의 창업 그런 부분들도 청년들에게 세대를 좀 넘겨 또 뭐 전통 시장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첨단 산업에 있어서도 창업 생태계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골목 상권에서도 창업 생태계 그리고 첨단 산업에 있어서도 창업 생태계. 그래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는 청주시 중앙동에 이제 활력을 불어넣게 되고 있고 청년들이 몰려와서 창업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충주시 같은 경우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를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뭐야? 또 예산 심의를 하는데 저도 참여를 했었지만 눈에 보이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굵직굵직한 건물들을 짓는 SOC 사업도 아닌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것인데 실체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여러 번 재심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과가 되어지고 그것이 좀 이해가 되어지고 지원이 되면서 지금 충주가 서서히 문화 창의 도시 등등 문화도시로 발전해 가는 이제 그런 면모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목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 충북 전역에 어떻게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전문가들 그리고 청년들을 양성할 것인가.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체계를 구축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제 대학 교수 출신의 경제 전문가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지역 경제, 특히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가 다시 재생할 수 있고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런 가장 필요한 연구 역시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환경과 대내적인 환경. 그래서 대내적이라면 국내와 또 충북의 환경을 봐야 될 텐데요.
이제 대외적으로는 어찌되었든 미국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어쨌든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지금 우리 국정이 또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나 지금 발표한 상황들로 보면 조금 유예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발표된 상황들로만 보면 충북의 GRDP 여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그대로만 간다라면 충북의 GRDP가 10%에서 많게는 16, 17%까지 감소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성장률이 우리가 1%만 성장해도 부족하다. 그렇죠. 보통 이제 3%, 4%. 충북이 그동안 성장해 오면서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 상회했기 때문에 이제 3등, 4등 정도까지 꾸준히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성장해 왔고 양적으로 성장해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어마어마한 거. 그렇죠. 그런데 10%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이거는 아마도 거의 IMF 수준 이상일 겁니다.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지금 당장 어떤 아주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기보다는 관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어떤 확정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 세계를 지금 불확실성에 소용돌이로 밀어넣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관망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또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들을 지원하면서 좀 대응할 수 있게끔, 또 그래서 지금 500억, 최근에 충청북도가 500억 지원하시겠다고 지사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내수 경제로 좀 돌아와서 보면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지금 지방 정부 차원에서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역 화폐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일단 그것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나 시군 단위에서도 모색을 당분간은 모색을 하셔야 될 거고, 올해 경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더 모두 다 뭐 지역의 정치인들도 시도의원님들께서도 다 그렇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실 것이고, 또한 지자체 단체장님들께서도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할 것인가? 완전한 해결책은 없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버틸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하고, 이제 아마도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살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잘 열심히 소상공인들로부터 그리고 중소기업들로 열심히 기업 경영을 해 오셨는데, 이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우리가 2008년도 그리고 뭐 IMF부터 시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코로나를 겪어 오시면서 빚이 너무 많이 늘으셨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이제 지원금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장기 그리고 또 지원금의 대출 등을 또 연장도 시켜주시고 등등 하면서 그것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폐업, 파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건강하게 파업할 수 있고 또 이 지난 앞으로 미래에 그분들이 노후가 불안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금융복지라고 하는데 이미 정부의 지원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들은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지원을 받는 것도 이분들은 전문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을 못 받으십니다.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재기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상담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 서울, 경기나 다른 지역들은, 선진 지역들은 그런 것이 있고 조례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은 없습니다, 아직.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충북과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이 어느 정도 되거나 또 시스템이 갖출 수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제 물러나시는 분들, 가장 어려운 피해가 가장 크신 분들을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어쩌면 우리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우리 충북은 이제까지 양적 성장은 네. 해왔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워서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분석도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수도권과 가까워서 오성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오창도 그렇고 또 혁신도시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수도권에서 밀려오는 기업들을 유치가 쉬워서 그래서 지금 산단을 엄청나게 뭐 지금 허가받은 것들로 그리고 지금 토목공사 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또한 방사선 가속기도 그래서 유치를 했고요. 네네. 이제 그런데 양적 성장을 해왔는데 바로 여기에 비전이 보이지 않아 정체되어 있는 이게 산업은 발전하고 뭐 GRDP는 증가는 하고 있지만 도민은 행복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또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행복도가 떨어져서 좀 우울증이나 또 자살 시도, 노인 빈곤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양보다는 이제는 양도 뭐 성장을 해야 재원이 나올 테니까 당연히 해야 되면서 또한 질적인 성장, 그래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그동안 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민의 질적 그 삶의 질을 평가하고 그런 것들 정책 제안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 충북연구원도 좀 체계적으로 또 민간과 함께 협력해가면서 그리고 도의 데이터들을 함께 도 지원을 받아서 그런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또 조사하고 진단하고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또 정책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야만 체계적인 도민의 삶의 그리고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좀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최근 폐업률이 파산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그런 기관장님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면서 들었는데 거의 지난해 평균보다 2배로 증가하고 있다. 심각한 겁니다. 네. 이것이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죠. 다 그럴 텐데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그동안 우리 지역과 또 국가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신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을 대기업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렇다면 대기업들과 또한 좀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갈 수 있게끔 또한 또 우리 도정 시스템 속에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타 지역 못지않게 가끔 지사님께서 최소한 다른 지역보다 1원이라도 더 지원해 드리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세계의 중심 충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원장님 부친께서는 초대 민선 시장도 하셨고 국회의원 재선하셨나요? 예, 재선하셨고 그렇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장님께서도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정치 새로운 정치의 신선한 인물로 우리 원장님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혹시 정치에 대한 꿈도 갖고 계시나요? 대를 이어서 이제 지난 청문회에서도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답은 그렇습니다. 정치의 꿈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현직으로 이제 한 달 전까지 현직으로 직함이 34개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좀 몰랐습니다. 저도 개수를 써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정치하시려고 그러시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제 정말로 정치를 하시려고 했으면 좀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았을까, 정당 활동도 그렇죠. 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부친께서는 우리 지역에 빚이 있습니다. 그때 박정희 군사 정권 네. 때와 또 전두환 군사 정권 그렇죠. 시절에 네. 국회의원은 그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늘 저희 집에는 세 분이 늘 따라다니셨습니다. 지금의 국정원, 또 안기 그렇죠. 뭐 그랬었고요. 네. 그리고 또 보안사, 군 쪽에서의 보안사,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정보부 그렇죠. 형사님들께서 늘 따라다니셨고 이제 하물며 아버님께서 이제 성당을 세례 받으시려고 갔을 때 그분들께서 따라 들어오셔서 세례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세례를 받으신 그래서 이제 경찰서장님 네. 이제 은퇴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되신 경우도 네. 있어요. 그런 삶을 사시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핍박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셨으면 당선을 우리 지역민들께서 당선을 시켜주지 않으셨으면 아마도 저는 아버님이 사라지셨을 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지역에 봉사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었지만 또 교수까지 되었었지만 거기에 안주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모교로 돌아와서 서울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으로 돌아와서 저는 서울 유학 가지 않았습니다. 청주에서 해외 유학 가서 바로 청주로 모교로 와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전문가가 있어줘야 되고 또한 많은 견문을 쌓았다라면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함께 나누고 또한 우리 지역에 계신 많은 훌륭하신 분들과 그 잠재력을 또 같이 함께 키우고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 차원에서 이제까지는 교수로서 또 지역의 활동가로서 활동하면서 그래도 우리 충북의 싱크탱크인 충북 연구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정책 개발을 하고 그래도 구석구석까지 좀 챙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충북의 전체의 성장, 양적 성장도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왜 그런가를 또 살펴보면 충북연구원이 그동안 기능도 많이 해왔었지만 북부권, 남부권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지금 현재의 구조가 되어 있고 재정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담 부서, 북부, 남부 분원에 전담 분원장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박사님이 겸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북부 3군, 남부 3군, 그리고 중부 3군들을 집중적으로 전담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 그래서 시군수님들께도 요청을 드리고 도에도 요청을 드려서 조금 더 재원을 어느 정도만 주시면 1억만 도와주시면 100억, 200억어치를 해드리겠다라고 저는 앞으로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분명히 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역 균형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께서는 스스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개발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시군 단위에서 특별히 군 단위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역 전문가인 우리 연구 박사님들께서 자문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또 그것을 다시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정리적인 좀 체계화된 미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인력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사람만 예산만 더 달라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도나 또 시군 내 이제 단체장님들께 요청을 드리고 또 의회 의원님들께도 필요하다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라도 저는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계획 세워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예. 계획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충북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북연구원이 그동안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들을 해왔고 또 충북 도정 발전에와 또 충북의 현재가 있기까지 많은 역할을 묵묵히 해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충북연구원이 도민을 위한 도민이 주인인 그래서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충북연구원으로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요. 또 특히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가면서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인물과 어떠한 정치적인 흐름이 바뀌더라도 충북을 위한 충북 도민을 위한 충북연구원으로서 정책 개발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앞으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학제 간의 어떤 통섭, 각 분야 간의 통섭과 우리 지역의 많은 전문가님들이 되실 텐데요. 지역 전문가님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일반 시민들과도 소통하는 을 통해서 많은 의견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 충북연구원의 현재가 충북의 미래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지역과 함께하는 충북연구원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충북연구원이 충북의 싱크탱크로서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또 충북 도민들의 행복 지수가 최고의 행복 지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연구원 김영배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